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11월 27일 월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청와대 낙태죄 부작용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 계속해서 세계일보. 하지도 않은 말 써놓고 대충대충 면접조서 작성하는 엉터리 통역이네. 난민들은 2번 운다. 또 중앙일보. 4억 원 대출 가능했던 2주택자 내년에는 3억 원 대출 가능하다. 그리고 조선일보. 가계빚은 최악인데 이자 폭탄 다가온다. 다음은 한겨레. 고등학교 현장 실습 3대 악습 끊자. 이번엔 동아일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기업 경영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신호탄 되나. 아울러 국민일보. 낙태죄 합법화 국민청원 23만 명 돌파했다지만 낙태 허용은 해법될 수 없어. 생명 존중하는 근본적 대책 절실하다. 이제는 서울신문. 청와대 낙태죄 공론화 신호탄 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기술력의 힘 세상의 힘을 바꾸는 착한 기업들.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11월 27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새 주간의 첫 방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씨, 청와대가 낙태죄 피해지에 대한 국민청원에 응답해서 내년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해 공론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요. 네, 오늘자 경향신문, 국민일보, 서울신문이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개신교계가 운영하는 국민일보 같은 경우 앞서 소개해 주셨지만은 낙태 허용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입장,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네요. 자,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법이 지난 금요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가 304명,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가 무려 1278명이고요. 피해자를 다 합하면 5918명에 이르지요. 하지만 야당은 과한 법이라면서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판단은 어떻습니까? 휴대전화 번호 샵1035,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를 통해서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새 주간 날씨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11월의 마지막 주간인데 말이죠. 기상청의 백혜영 리포터 나가 계시죠? 네, 월요일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또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현재 충남과 전북 일부 지역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고요. 서울의 기온도 영하 2.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한낮에는 서울 8도까지 올라 예년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짙은 안개가 말썽입니다. 현재 강원도와 충남, 호남과 경북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가 자욱한 곳이 많은데요. 이 안개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옅어지겠고 전국에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 밤에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제주도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전임 정부, 즉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정치 개입 활동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이런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자인한 단서가 4년 만에 드러난 것인데 4년 동안 검찰은 누구 눈치 보고 침묵했던 것일까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은 약 90명의 직원이 한 사람당 최대 60개의 아이디로 하루 평균 수십 건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와 SNS에 올렸으며 이 사실을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파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남재준 국정원장은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에 적극 대응하라 이런 방침을 세웠는데요. 이에 따라 구성된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는 2년 동안 수백 회 회의를 열면서 댓글 사건의 진상을 숨기려 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까지 구속 적부심 심사를 통해서 석방됐습니다. 적피해 청산을 정책 기조로 삼아온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내린 판사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신광열 수석 부장판사,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석방까지 결정을 내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신광열 판사가 작심하고 석방을 명한 것이다. 신중하던 신광열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신광열 판사를 향해 적피해 판사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두둔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거론하며 망나니의 칼춤이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자유한국당 등반대회에서 있었던 홍준표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그런데 다행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망나니 칼춤도 이제 끝이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것만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 것도 해야지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정무수석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자기 편 구성하는 건 좀 너무 심하다 싶으니까 그건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것도 파헤치기가 이젠 좀 어렵게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움직인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이 재직 시절 정부의 무기 거래에 관여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런 의혹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설명입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김관진이 구속되자 보수 세력의 코어가 직접 움직였습니다. 특별히 이명박 전 대통령 진영 내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김관진이 8년 넘게 국방부 청와대에서 무기 거래를 진두지휘한 사실상의 정점이라는 데서 찾고 싶습니다. 로키드 마틴 그리고 사드의 국내 반입 그리고 무기 거래의 숨은 계좌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김관진이었습니다. 검찰이 승부를 보려고 했던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무기 관련 거래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혐의를 두고 있었습니다. 김관진
장관이 무기 사업과 관련해서 입을 열 경우 보수, 그러니까 대한민국 보수의 뿌리가 통째로 뽑힐 거라는 위기감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에 개입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최윤수 전 차장을 상대로 재직 시절 우병우 민정수석이 불법 사찰을 지시했느냐, 이렇게 캐물었는데요. 최윤수 전 차장은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윤수 전 차장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보고서를 수차례 받아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 적피해 청산 태스크포스는 최근 차장님께 보고, 이런 문구가 적힌 문화예술인 배제 보고서를 확보해 이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최윤수 전 차장은 서울대 법대 동기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절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검찰이 재판을 받고 돌아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SBS가 단독 보도한 것이죠. 휴대전화와 차량에 대해 기습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입니다. 우병우 라인으로 불리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재직 시절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이른바 비선 보고를 했다, 이런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수사를 받으면서 말맞추기, 즉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말맞추기에 밑줄을 긋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서 현직 검찰 간부가 이들의 연결고리 노릇을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인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현직 검찰 간부를 통해서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심지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지난달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이 검찰 간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검찰 간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데요. 그런데 이 검찰 간부는 정치호 변호사, 지난달 30일에 숨진 국정원 소속 정치호 변호사와 수십 차례 통화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호 변호사가 숨지기 전인 지난달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수십 차례 통화를 했던 것입니다. 한겨레 단독 보도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검찰 수사에 반발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해 왔습니다. 특검이 결정되면 지금의 수사가 일단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 상정될 특검 법안에는 정작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가 수사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친박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았다, 이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홍준표 대표가 최경환 의원 구하기에 나설 뜻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홍준표 대표 측과 친박계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상은 JTBC 단독 보도였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하셨습니까? 국가정보원 소속 정치호 변호사의 자살을 다루면서 그의 죽음이 다시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고 정치호 변호사는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 이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죠. 2013년 정치호 변호사의 비극은 국정원 현안 태스크포스에 배속되면서 시작됐습니다. 현안 태스크포스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국정원 내부 기구였는데요. 2013년 당시 현안 태스크포스는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들을 가짜 사무실로 유인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안 태스크포스 소속이었던 정치호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춘천 소양강댐 주차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고 정치호 변호사의 변호인단 김필성 변호사는 정치호 변호사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치호 변호사는 승용차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필성 변호사는 자살 현장과 시신이 너무 깨끗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번개탄이 타면서 여러 가스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는가 하는 설명입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자살 현장이 일단 너무 깨끗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었는데 일산화탄소 중독이 이제 번개탄 때문에 일산화탄소 중독이 된 겁니다. 근데 번개탄이 그 태울 때를 보면은 일산화탄소가 깨끗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다른 가스들이 섞여 나와서 매우 고통스럽다고 해요. 보통 자살 시도를 할 때는 술을 마신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줄이려고 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식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신이 깨끗할 수가 없는데 사실 시신이 매우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따서 마시지 않은 수조병도 그대로 놓여 있고 이런 것들이 전혀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놓여 있고요. 또한 정치호 변호사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석 대 가운데 2대가 사라진 상황인데요. 유족들이 사라진 휴대전화에 전화를 하자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고 이후로 그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민 파일! 지난 2013년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나서자 국정원에서 대응팀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일했던 변호사가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정원 소속이던 정치호 변호사의 돌연 자살. 자유한국당은 무리한 적폐 청산 수사가 부른 참사라고 한 목소리. 정우택 원내대표와 김진태 의원. 적폐 청산한다고 도대체 몇 명을 죽일 거냐. 몇십 명이 구속되어야 이 수사가 끝날 것이냐. 노무현 자살은 억울하고 이런 분들은 이렇게 희생돼도 당연한 겁니까? 지난 토요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숨진 채 발견되기 열흘 전인 지난 10월 20일 자정 무렵과 다음날 정오 무렵 2차례 이루어진 통화. 평소 1분의 짧은 통화를 하던 고인이 24분 넘게 대화한 상대의 이름이 낯설지 않습니다. 고인과 일주일 차를 두고 사망한 변창훈 검사입니다. 정치호 변호사는 국정원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 숨진 정 변호사는 2년여간 현안 TF 소속으로 일했습니다. 해당 TF는 처음 윤석열 검사가 이끄는 수사팀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됐다고 합니다. 해당 TF의 첫 작품은 이른바 가짜 사무실이었습니다. 현안 TF에서 준비한 가짜 사무실로 안내된 검찰 수사팀은 이곳에서 TF가 미리 준비해둔 실속 없는 서류들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압수수색을 나왔지만은 제대로 앞선 증거도 없었습니다. 사고 이튿날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했던 정 변호사 유족. 엄마 아빠 국정원 얘기 내 회사 얘기를 누구한테 한마디라도 하면은 자기는 거기서 견딜 수가 없대요. 견딜 수가 없대요. 가족은 그가 알고 있던 국정원의 비밀 때문에 결과적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야 버리고 어떻게 살아. 어떡해. 가족의 의혹은 오직 한 곳을 향합니다. 그 직장에서 십자가를 진 거야. 왜 십자가. 사회자 김상중의 클로징 멘트. 유품이 된 투지폰을 통해 그는 유언을 전해온 듯합니다. 자신의 삶이 조직의 안위에 밀렸고 자신의 생명이 누군가의 조작으로 위협받았다고. 방송 수일 전 때는 변창훈 검사 사망 직후 검찰에 출두하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 청사에 들어가더니 다시 나와 기자들에게 준비된 듯한 발언을 하는데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찬사를 받지 못한 망정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요컨대 정치호 변호사는 자살한 것이라는 주장.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천지개벽 업데이트. 27개 반지의 주인이여 최강 대 최강. 하늘이 열린다. 천지개벽. MG 지금 다운로드.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FM 103.5MHz, KNN 러브 FM을 통해서는 부산 105.7, 창원 90.9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의견 개진해 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8442번 쓰시는 분, 신광열 판사야말로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용감하고 양심 있는 판사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진, 임관빈 두 분을 풀어준 판사지요. 신광열 판사. 김소영님, 석방과 기각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착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잠시 풀려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국민들이 눈뜨고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김미선님, 야당의 존재 이유는 그들만을 위한 세상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보통의 국민을 위한 야당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공영방송인 KBS 이사진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KBS 이사진의 업무 추진비 감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감사원은 이사진이 업무 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지만 KBS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인호 이사장과 일부 이사들은 모두 1,500만 원을 선물 구매비로 집행했지만 KBS는 내역서를 제출받지 않았습니다. 구여권 추천 이사를 할 수 있는 차기환 이사는 휴대전화 구매에 450만 원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휴대전화 구매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나요? 자, 그리고 김경민 이사와 현 여권 추천 이사를 할 수 있는 전영일 이사는 단란주점에서 약 200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KBS 이사진의 업무 추진비는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KBS 고대영 사장을 향해 업무 추진비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 고대영 사장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발뺌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KBS 고대영 사장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핸드폰과 같은 개인 물품을 사거나 개인 동호회 경비를 쓰거나 단란주점을 가거나 이런 거 확인된 것만 해도 한 1,200여만 원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선물 구입하거나 뭐 주말 자택 인근에 식비를 하거나 이런 게 한 7,400여만 원 된다는 것인데 더구나 영수증 제출 대상인 그 어떤 활동과 관련해서도 87%가 미제출인데 그러면 이것은 그동안 이 상황을 안일하게 관리를 해왔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전혀 그동안 보고를 받지 못하셨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영수증을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업무 집행비를 쓰면 영수증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세월호가 인양된 이후 선체 내부에서 발견된 기록들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당시 상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타실에서 발견된 다이어리를 복원했더니 선미 램프나 조타기 같은 중요 부위에서 사고 전 이상이 감지됐다. 이런 기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리를 마쳤다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램프 균열을 방치해서 바닷물이 유입됐고 이 때문에 더 빠르게 침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타기에 이상이 있었다 이런 기록도 발견이 됐는데요. 세월호가 급 변침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는 조타기 결함 가능성이 거론돼 왔죠. 참사 약 보름 전에 조타기 수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곧 꾸려질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가 눈여겨봐야 할 기록들이라 하겠습니다. JTBC 보도 내용이 이러했고요. 해양수산부 소속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의 유골 은폐 논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해양수산부가 미수습자 가족을 목포 신항에서 쫓아내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유골은 미수습자 5명의 연결식이 진행되기 하루 전날 지난 17일에 발견됐는데요. 김현태 현장수습부단장은 이철조 단장과의 합의하에 유골 발견 사실을 알리지 마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유골이 발견된 시점에서 은폐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색을 더해도 유골을 찾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지난 9월부터 미수습자 가족과 수색 중단 시점을 협의해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장수습본부는 유골 발견 사실을 장례 일정이 끝난 지난 20일까지 해수부 장관에게조차 전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유골이 발견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신원을 확인하기까지는 약 한 달의 시간이 걸립니다. 해양수산부는 유골이 나와서 미수습자의 장례 일정이 미뤄지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성욱 세월호 가족협의회 인양분과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 과정을 숨기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를 주도한 사람들이 아직도 해수부에서 좋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회에서 사회적 참사법이 가결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2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사회적 참사법은 일종의 사회적 사고 종합 대책인데요. 사회적 참사법은 국회 선진화법에서 지정한 신속 처리 안건 제도로 처리된 제1호 법안이기도 합니다. 신속 처리 안건 제도는 국회 상임위에서 찬성한 법안이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제도지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사회적 참사법이 신속 처리할 법안이냐, 국회의 수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 직전에 말이죠. 또한 세월호 제2기 특별조사위원회는 예산 낭비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정유섭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국가의 공식적 정규 조직이 있는데 왜 또 다른 조사 조직을 둬야 합니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사안에 대해 쟁점도 없는데 의원님 여러분, 세월호 사고 원인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조사를 2년도 하는 것이 그렇게 국가적으로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국회의 수치입니다.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국가에 부담만 줄 뿐입니다. 언제까지 국가 조직을 두고 시민단체에 휘둘려서 가야 합니까? 국회 토론 과정을 지켜본 세월호 유가족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의 방해 시도를 막아달라. 이렇게 당부했는데요. 국회 앞에서 지난 금요일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오늘 본회의 표결 이전에 있었던 토론 과정에서 보여졌듯이 자유한국당이 이후에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 여전히 방해 세력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자유한국당 등을 비롯한 이런 방해 세력들이 온갖 시도를 앞으로도 할 텐데 그때마다 우리 국회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당 그리고 바른정당까지 그러한 시도들을 모두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오직 우리 피해자들과 국민만 바라보고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사회적 참사법에 따라 세월호 제2기 특별조사위원회는 1년의 활동기간이 보장되며 추가로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특별조사위원회가 특검을 요청하면 국회는 90일 안에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합니다. 낙태죄 피해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먼저 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요. 지난 9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는 낙태죄 폐지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게시글은 청와대의 공식 답변 의무 기준선인 20만 명을 넘어섰고 이에 청와대가 어제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면 금지돼 전면 허용 이런 식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발언 일부 들어보시죠.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 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 됩니다. 이상의 것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은 물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비혼이건 경제적 취약청이건 모든 부모에게 출산이 기쁨이 되고 아이에게 축복이 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어서 조국 민정수석은 처벌 강화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임신 중절 수술이 음성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다만 낙태죄 폐지에 대한 행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임신 중절과 관련한 위헌 법률 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조국 수석은 임신 중절 실태 조사를 당장 재개할 것이며 현황과 사유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탄핵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백여 년 전통의 오스트리아 파이프 오르간 제조 명가 리거샤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파이프 오르간.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는 2017 파이프 오르간 정기 연주회를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진행합니다.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의 연주로 아름다운 클래식과 거룩한 교회 음악이 어우러지는 감동의 무대.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낮 12시 30분과 12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서울 강북구 인수공로 159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그대를 만나고. 오늘의 노래입니다. 군사이버 사령부 댓글 사건 또 방산비리 의혹과 무관하지 않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만에 풀려났을 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였죠. 이적의 다행이다 듣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이란 거.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나눠 먹을 밥을 지을 수 있어서.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